자, NBA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 클블 대 인디애나 경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1라운드 7차전 휴스턴이랑 골스 경기 있는데, 먼저 이제 2라운드 첫 경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부 2라운드 클블 대 인디애나인데, 사실 시즌 맞대결은 클리블랜드가 1대3으로 인디애나한테 조금 밀렸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볼 게 없는 게, 그 1대3 중에 마지막 두 경기는 시즌 막판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뭐 주전을 많이 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 4월 14일 최종전은 둘 다 그냥 애들이 많이 좀 뺀 경기였었거든요. 근데도 막 2차 연장인가 가고 그런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두 경기는 별로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클리블랜드는 지금 현재까지 그냥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이애미 만나가지고 4대0으로 수입하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갔습니다. 이게 클리블랜드가 그냥 올 시즌에 케니 애킨슨 감독이 와가지고, 작년까지는 이제 비커스테프 감독이 수비 같은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하고 이랬다면은, 케니 애킨슨 감독이 오면서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는데 공격까지 폭발을 해서 동부에서 가장 압도적인 팀 중에 하나였잖아요. 일찌감치 클리블랜드는 동부 1위를 확정을 지었었고, 편하게 갔는데 공격 면에서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고, 마이애미를 워낙에 쉽게 짓밟고 왔기 때문에 그 와중에 뭐 갈란드가 두 경기 정도 못 뛰었는데 벤치에서 뭐 타이제롬이나 헌터 이런 애들이 해주기도 하고, 클리블랜드가 지금 약점이 굉장히 없는 팀처럼 보이거든요. 뭐 인디애나도 나름대로 잘하긴 했어. 근데 이제 미러키, 사실 아마 이게 인디애나가 미러키를 상대를 해가지고 좀 어렵게 올라왔잖아요. 그 내용상으로는 만약에 클리블랜드가 미러키를 상대를 했다? 그리고 뭐 릴라드가 빠져있거나 그렇게 붙었으면 아마 클리블랜드는 저는 미러키를 4대0으로 밟았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체급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올 시즌 맞대결상으로는 인디애나가 웃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표상으로 두 경기 정도는 거의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게 클리블랜드를 올 시즌 내내 10연승 이상을 3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연승이 끊기고 나면은 살짝 얘네들이 좀 안 좋은 구간이 꽤나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마이애미를 수입하기도 하고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냥 뭐 턴오버 상당히 적고, 시즌 전체로 봐도 턴오버가 경기나 3등, 5등 관리가 잘 되는 애들끼리 붙는 거죠. 수비도 뭐 나쁘지 않은 팀들이고 이런 팀들끼리 붙는 거라서 좀 예측이 어렵긴 한데, 제가 보는 건 이거는 이 포스시즌 특성상 모블리랑 알렌 투빅을 쓰는 거는 좋은데, 나는 제럿 알렌이 사실 뭐 미스매치 대응이 조금 안 될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알렌은 출전 시간이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둘 다 이거 보면은 갈란드나 할리버튼 그리고 맥스 스트로스도 그렇고, 얘네들은 사실 수비면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아마 계속해서 뭐 피켄롤로 미스매치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 클리블랜드가 이제 좀 보여준 거로 인디애나를 상대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존 디펜스를 간간히 많이 섞었습니다. 존 디펜스란 거는 상대 매치업에 따라서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3-2 수비. 이제 코트 사이드 외곽 쪽에다가 두 명을 배치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 두 명 안 따라가고 한 명만 배치를 하고,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제 온볼 플레이메이커, 이렇게 볼을 만지고 있는 애들한테 두 명이 붙어가지고 수적 불균형이 만들어지더라도 볼이 흐르는 거를 막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블리가 있을 때 상당히 잘 돼요. 이게 클리블랜드가 계속해서 막 미스매치가 나오고 뭐 존 디펜스 하고 이런 와중에, 그러면 인디애나가 누군가 하나는 좀 편하게 3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면에서 이 마일즈 터너가 아마 올 시즌 3점이 40% 근처일 겁니다. 경기당 3점도 되게 많이 쏘는 센터인데, 마일즈 터너의 슛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 제가 그 매치업 상으로 아마 되게 변화가 많을 건데, 마일즈 터너가 조금 더 낮은 선수한테 편하게 슛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픈이 나가지고 누군가 3점 편하게 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터너가 클리블랜드한테 기록이 조금 안 좋은 게 있는데 보면은, 올해 이제 클리블랜드와 4경기 동안 3점이 16개 중에 5개 적지 않게 썼는데 31.3%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냥 되게 예측이 어려운데, 그냥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워낙에 세고, 인디애나는 원래부터 그 이제 원정으로 가면은 반반밖에 안 되기도 하고, 홈에서는 그래도 6할 이상의 승률인데 원정에서는 뭐 반반 따리밖에 안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은 클리블랜드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오바 정도만 보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시리즈 첫 경기고 조금 지켜보고 싶고요. 7.5씩이나 준 거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시즌 내내 인디애나가 클리블랜드한테 그렇게 못 싸운 것도 아니었는데 7.5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오바 정도? 둘 다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뭐 수비보다는 공격으로 말을 하는 애들이기는 해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렇게 좀 많은 득점을 평균적으로 해왔다는 거라든지, 인디애나도 미러키랑 적지 않은 득점을 주고 받았었죠. 첫 경기 1위만큼 이거는 조금 사리고 싶습니다. 둘 다 보면은 야투 같은 게 대단했잖아요. 기준점을 뭐 230 가까이 줘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230점 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저는 조금 조심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네, 휴스턴 대 골스 시리즈, 이게 7차전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휴스턴이 전체 2번 시드고, 골스는 7번 시드라고, 마지막 경기를 휴스턴에서 해요. 그동안은 휴스턴이 매번 이제 뭐 탱킹 시즌이었었고, 골스한테 뭐 15연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올 시즌에는 휴스턴이 골스보다 훨씬 더 윗순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내용상으로 그동안의 시리즈를 한번 이게 더 되짚어보면은, 골스가 초반에, 휴스턴 원정에서도 생각보다 잘 싸웠었고, 그리고 홈에서 두 번 다 잡아가지고 우위에 있었는데, 이후에 5, 6차전을 전부 다 따였었잖아요. 이게 시리즈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벤블릿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거, 그것들 저번에 보여드렸었고, 직전 경기도 벤블릿이 29득점 하고 아주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는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이 골스에서는 그 드레이먼드 그린을 중심으로 한 수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썼어요. 4차전인가 그때 보면은 휴스턴의 이제 뭐 센군이라든지 여러 선수들, 공격을 해줘야 되는, 득점을 내줘야 되는 선수들이 골스에 이제 하이포스트에 진입을 하면은 거기서 막혀가지고 게임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덩크라든지 쉬운 레이업이라든지, 한마디로 상대를 림으로 최종 구간에서 페너스테이션 해내는 게 정말 안 됐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린이 진짜 좋은 수비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휴스턴이 투빅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는 아담스뿐만 아니라 자바리까지 넣어가지고 뭐 3B까지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휴스턴의 빅 라인업이 골스를 굉장히 공략을 잘해왔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이 보이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일단 그 스티븐 아담스가 지금 뭐 3빅이든 2빅이든 간에 출전 시간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얘가 이제 없을 때와 있을 때, 특히 있을 때가 팀적으로 거의 뭐 한 31점가량 플러스가 된다고 해요. 공격도 오펜시브 리바운드 비중이, 센군이랑 아담스가 코트 위에 있으면 휴스턴의 오펜시브 리바운드 비중이 거의 뭐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좋다는 거고, 수비도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담스가 있을 때가 수비적으로 17점가량이 더 좋아진다. 원래 같으면은 이 스몰 라인업을 구사하는 팀들이 빅 라인업한테 뭐 미스매치가 잘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타겟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지금 휴스턴은 미스매치 상황에서 수비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아담스 같은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안 끌려나가, 그리고 미스매치가 돼버리면 여기서 재빠르게, 왜냐면 커리가 되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스매치를 당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그린이라든지 퀸튼 포스 이런 애들이랑 아멘 탐슨이 매치가 되면은 아멘 탐슨이 그냥 그거를 버리고 커리한테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스매치 상황을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다시 그냥 정대응이 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오히려 이게 휴스턴이 그 골스의 그린이, 아까 제가 포스트를 지키고 있을 때, 하이포스트 쪽에서 휴스턴이 공을 잡았을 때 그린이 버티고 있으면 그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센군이 그린을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보통 이제 그린이 센군을 많이 막으니까 센군이 밖으로 빠져서, 원래 얘는 센군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3점 시도가 되게 적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안 나오는데, 그린이 딸려 나옵니다. 그러면은 포스트가 비게 되잖아요. 거기서 휴스턴이 재빠른, 특히 그 와중에 이제 벤블릿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게, 그런 이제 그린을 딸려 나오게 했을 때 빠르게 인사이드로 진입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거기서 뭐 아담스 같은 애들 투맨 게임을 한다든지, 다시 뭐 센군한테 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휴스턴이 지난 2경기 동안 이걸로 2점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린을 밖으로 빼와가지고 골스의 강점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게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나는 이게 골스가, 이게 휴스턴의 빅라인업에 대처가 안 되고 있다, 난 그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 자유투상으로 휴스턴이 46대 22로 골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었다. 골스의 홈인데도 그랬었죠. 그래갖고 나는 휴스턴이 골스의 골밑을 그냥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골스가 3점이 진짜 대폭 빠른 게 아니라면은, 왜냐면은 골스의 뭐 아까 말했던 DNA처럼 커리 같은 애들, 그린 같은 애들, 버틀러도 그렇고 플레이오프의 사나이고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휴스턴은 좀 그 신출내기들이 많잖아요. 플레이오프 좀 경험이 적은 애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골스의 이런 DNA, 경험에서 나오는 차이, 그런 것만 거슬리고, 전술상으로는 골스가 휴스턴의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휴스턴의 빅 라인업을 골스가 좀 버거워한다. 그린이 잘 지키고 있던 거를 휴스턴이 빼와가지고 공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나는 휴스턴이 좋아 보이네, 이 경기가. 사실 7차전이니만큼 예측이 사실 좀 많이 어려운데, 전 이번에도 오바 쪽으로 보고, 헨슨은요 솔직히 나는 그냥 경기만 봤을 때 휴스턴이 해줄 것도 같아. 헨슨 가실 분들은 가시고, 뭐 일반승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반승 가실 분도 가시고, 골스가 7차전에 이런 경험빨로, 골스의 DNA로 이길 거라는 건 전 되게 감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휴스턴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의 투빅, 이거 저는 굉장히 히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